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신, 경신입니다. 부의 지혜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죠. 오늘 이 채널을 발견한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의 첫 단추를 깬 겁니다. 이 지혜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이 바로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짧게 누르고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사실은 거대한 폰지 사기와 똑같은 논리로 돌아간다고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여러분이 매달 붙는 적금,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금, 영끌에서 마련한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 아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위로 밀어 올려줘야만 유지되는 구조의 일부라면요. 이건 그냥 금융의 어두운 구석에서 벌어지는 사기 수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운영체제, 즉 OS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 붕괴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새로운 참가자, 새로운 신용, 그리고 새로운 환상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시스템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시스템이 무너질 때 과연 누가 그 잔해에 깔려 처참하게 짓밟힐 것인가? 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피라미드 사기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피라미드 사기는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하지만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920년 찰스 폰지라는 인물이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각인시켰죠. 그는 투자자들에게 단 90일 만에 5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은 그의 사기극이 안전하다고 믿고 미친 듯이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냉혹했습니다. 피라미드의 각 층은 그 이전 층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했죠. 불과 몇 달 만에 시스템은 붕괴했고 수천 명이 파산했습니다. 폰지는 감옥에 갔지만 그의 이름은 불멸의 사기 수법으로 남았습니다. 피라미드 사기가 지속 불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더 이상 끌어들일 호구, 즉 새로운 참가자가 바닥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딱지를 떼고 보면 세계 경제가 정확히 이 논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부는 수천조 원의 빚을 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그들이 창출한 실질적인 가치에서? 아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기업들은 빚을 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가를 띄웁니다. 주주와 경영진은 부자가 되지만 그 청구서는 미래로 떠넘겨지죠. 우리 같은 평범한 가게는 어떻습니까?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로 살아갑니다. 원금은 거의 줄지 않는데 평생 이자만 갚아나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이 돈 자체는 뭘까요? 금이나 은 또는 어떤 실물 자산에 의해 보증되나요? 전혀. 이 돈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말 그대로 허공에서 창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만 원짜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조폐공사에서 인쇄되어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은 대출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부분 지급 준비제도 하에서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아주 일부, 가령 10%인 10만 원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출금 90만 원은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돈이 됩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은 또 거기서 10%를 떼고 나머지를 또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돈 100만 원 예금 하나로 이 시스템은 수백만 원의 새로운 신용, 즉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의 실체 위에 여러 겹의 천국원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스템은 오직 사람들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기 예금을 인출하러 오지 않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우리는 뱅크런, 금융붕괴, 그리고 긴급 구제금융을 목격하게 되죠. 마치 대공황 때, 그리고 불과 10수년 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역사가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 달러가 금에 고정된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지, 즉 금 태환 창구를 닫아버리면서 그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오로지 믿음 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정부 발행 화폐, 즉 신용화폐 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믿음이란 건 아주 깨지기 쉽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영원한 성장을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빚으로 유지되는 성장, 인플레이션으로 유지되는 성장,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성장. 뭔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피라미드 사기의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은 여러분이 과거에 냈던 돈이 마법의 금고에 쌓여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젊은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기반, 즉 청년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는 괜찮은 시스템이죠. 하지만 한국처럼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은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인구 통계학적 피라미드 사기이고 수학적으로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찍어내서 이 구멍을 메우려 하지만 구멍은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노골적이죠. 수십 년간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그 집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구매자가 빚을 내서 얼마에 사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모든 부동산 버블은 사다리 밑바닥으로 새로 진입하는 영끌족들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라미드의 기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깨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심지어 주식 시장도 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일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주식을 사줄 것이라는 기대감, 즉 더 큰 바보 이론에 의해 움직입니다. 코인이요. 그건 피라미드 마인드의 결정체죠. 초기 투자자는 오직 더 많은 후발주자들이 그 코인의 가치를 믿고 몰려들 때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이건 비단 코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진짜 피라미드의 주인,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2008년 부동산 피라미드가 마침내 무너졌을 때 미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들은 이걸 양적 완화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불렀지만 실체는 그냥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돈을 펌프질한 것에 불과합니다. 낡은 빚은 새로 찍어낸 돈으로 갚았습니다. 손실은 사회 전체에 떠넘겨졌고 이익은 소수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재건되었죠. 그리고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그리고 구매력의 점진적인 하락이라는 형태로 저축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 바로 당신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720년 남해 거품 사건 때 투자자들은 남미와의 무역이라는 환상의 돈을 쏟아부었다가 계획이 터지면서 모두 쓸려나갔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는 투기 거품이 붕괴하며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때는 도쿄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게 평가되다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추락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례가 똑같은 DNA를 보여줍니다. 현실이 닥치기 전까지 끝없는 새로운 돈과 끝없는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다는 점이죠.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부양이라고 부릅니다. 경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스템이 새로운 빚과 새로운 신봉자들의 끊임없는 유입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면 어쩌면 이건 애초에 기초가 아니었던 게 아닐까요? 어쩌면 모래 위에 지어진 구조물은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 구조물 맨 밑에서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날 이 피라미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합니다. 전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이 행성 전체가 본전을 찾기 전부터 이미 3년치의 집단 노동을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경제학자, 중앙은행 총재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빚, 더 많은 성장, 현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래에서 더 많이 빌려오는 것이라고요. 이건 마치 모두가 폰지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감히 멈추지 못하는 게임과 같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조용한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단순히 수요와 공급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적자를 내거나 중앙은행이 시장을 구제할 때마다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창출되는 속도보다 돈이 더 빨리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월급, 저축, 연금의 구매력은 모두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닙니다. 피라미드를 살려두기 위해 내장된 비용입니다. 그건 시스템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든 버티게 해줄게. 하지만 그 청구서는 평범한 시민인 내가 내야 해. 승자는 항상 똑같습니다. 폰지 사기에서처럼 일찍 들어온 사람들,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은행은 허공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이자를 챙깁니다.
기업은 빚을 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진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정치인들은 나중에 누군가가 갚아줄 것을 알면서 복지 혜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저축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사람, 바로 당신이 마지막에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이 구조를 보고 나면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아직 붕괴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찰스폰지는 갖지 못했던 막강한 도구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찍어낼 권력,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권력, 그리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힘까지도요. 하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끝없는 새로운 돈, 끝없는 새로운 신봉자, 끝없는 팽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라미드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시스템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채, 구제금융, 이것들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의 기능입니다. 피라미드가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둘째, 진정한 부는 시스템이 약속하는 종이 위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그 시스템 바깥에서도 살아남는 자산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기술, 인적 네트워크, 실물 자원, 그리고 믿음이 무너질 때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다각화된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적 자유는 정부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배워서 당신 스스로 그 덫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계 경제는 법적으로는 피라미드 사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기반이 계속해서 이를 먹여 살리는 동안에만 생존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 기반이 약해질 때, 새로운 돈의 유입이 마를 때, 신뢰가 깨질 때, 그 추락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는 운율은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이 피라미드를 단단한 기초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